삼성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후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추가로 150주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애플 주식 보유 중에 급히 자금은 필요한데 주식 처분은 싫다면 방법은? 전 세계 ETF를 레버리지 효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고민들 글로벌 스탁론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할 게 많아요. 12월에. 네, 그렇습니다. 이 책도 읽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메리츠증권과 함께하는 2022년 시장 네. 관련해서 또 업종 네. 대전망 전략을 또 짜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12월이 31일이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가면 안 네. 되는데. 왜요? 아, 그럼 또 아까 나이는 네. 숫자에 불과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기 네.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시장이 그렇게 반갑지 않았는데도 사실 저는 항상 두 분과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시장의 출렁임은 좀 가볍게 넘어가자, 편안하게 보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TV 이렇게 보면 네. 저희 집은 없고 부사님 댁은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요즘 집이 크거나 작거나 다들 하는 게 있죠. 안마의자. 있죠. 안마의자 다 있죠. 있어요? 네, 저 한 20년 전부터 저희 집에 있었던 것 왜 없는지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안마의자가 왜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좀 세상을 보시라. 오늘도 딱 그럴 때 안마의자에 혹시 옷이 걸릴거나 하면 잠깐 내려놓으시고 오늘 안마의자 좀 쓰시는 날로 되겠고요. 저는 사실 그 수요일 날이죠 오늘이요. 네. 수요일 날은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앞에 전내원 연구위원이요? 부장. 예. 부장님? 예. 그런 소리 부장님이지만 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제 연구원 정말 그 이상인데요. 나이는 저보다 한 서너 살 정도 아래잖아요. 맞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죠. 예. 저기 이제 진짜 대단한 분이고 그 정말 그 인덱스한 자료.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혹시 그 177의 기적 혹시 아세요? 177일이요. 177이 있고 171이 있거든요. 네. 전 미국 주식이 답이다가 171페이지엔 크록스라는 게 있습니다. 크록스. 근데 제가 리츠를 딱 하나 소개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아메리칸 타워죠. 근데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저희는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밖에 짧게 소개하는 정도지만 이렇게 20분 동안 한 종목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많은 분들이 야 보통 다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장담커 말씀드리는데 전내원 연구원 부장님 같이 20분 동안 한 종목을 깊게 그것도 자료를 방대한 자료 그리고 설명을 잘해주면서 시청자분들 이해를 쏙쏙하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디테일도 있게. 그런 분은 대한민국에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 특히 수요일 날은 꼭 오늘 한 번 듣고 이해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오늘 다시 보기 저희도 미국 주식이 답일 때 한 9시 전에서 올라갈 테니까 꼭 전내원 부장 꼭 다시 한번 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죠. 미국 네. 주식 답이다가 아니고. 네, 뭐 같은 거죠. 미국 주식이 답이다도 저희 나오고 미치다도 저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미국 주식 알겠습니다. 미치다 꼭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시장 종류 시장 볼까요? 들어가면 오늘 정리가 다 됐겠지만 오늘은 이제 뭐 하루 떨어진 것도 있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하루를 보면 S&P 500이 뭐 대표진가 써놨지만 S&P 500도 그렇고요. 그림 보여주시면 다우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마찬가지. 사실 어저께 조금만 밀리했으면 플러스가 났습니다. S&P 500. 그렇지만 3대 주스가 모두 아쉽지만 월간으로 보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간. 10월 달은 이제 플러스 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의외로 좋게 나왔고 11월에 기대가 높았지만 역시 통계와 달리 떨어지게 끝났고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많이 보면 이게 이제 금요일 날이 저점입니다. 이거 저점이잖아요. 저점인데 우리 저점이 나스닥은 그나마 조금 위로 올라가서 끝났는데요. 저점이 좀 훼손됐습니다. 그러니까 S&P 500과 다우지수가 훼손됐거든요. 저점이.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좋은 그림은 아니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이 의미가 주가 떨어진다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어제 얘기했지만 징크nem이 얘기했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자기는 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많이 코치를 하는 분이거든요. 우리를 보면 리딩을 많이 합니다. 그분이요. 시장에 대해서.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확 파는 날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가장 큰 건 오늘 떨어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아닙니까? 그림 보여주시면 오늘 모더나의 CEO가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즈를 갖고 왔는데요. 사실 파이낸셜 타임즈랑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묘한 거죠.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내년 초반에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얘기했는데 우리는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만약에 오늘 또 하더라도 이거 좀 주가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런 톤보다는 기존의 백신이 약간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거고 또 리제네론 이런 데도 약간 지금 자기네가 개발한 게 좀 어렵다. 이런 얘기하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말의 한마디에 소위 우리 식으로 그 콩글리시 같이 표현하면 뉘앙스 한마디 따라서 주가는 출렁거리는 그런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 갑자기 세상이 어저께는 좋았고 그저께는 나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올라간 주식이 있지만 그렇게 올라간 걸 흥분하면 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린이 입장이고 점잖게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시장의 해석을 여전히 약간 뭔가 좀 변동성이 있다. 이런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 전부 다 이거는 숫자랑 상관된 게 아니라 뉴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파이저가 한마디 하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사실 그것도 있었고 또 하나 있는 것은 이제 파월 의장이 의회 나가서 이제 청문회 이제 나가는 건데요. 거기서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오미크론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이렇지만 이분의 얘기는 그거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분의 얘기는 이것도 동전의 양면입니다. 경제가 아주 좋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경제가 아주 좋고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더 빨리 올라가니까 생각보다 좀 빨리 좀 해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테이퍼링을 월간 줄이는 속도 있잖아요. 채권 매입 속도를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번에 열리는 연준회의소에서 한번 회의를 하겠다는 얘기, 논의를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얘기는 미국에서 이런 연준 의장이 한다는 것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우리가 당초 내년 5월 정도에 끝날 거라고 테이퍼링이 해갖고 이제 그 마감되고 그 이후에 금리 얘기인데 지금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그냥 그대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팩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아마 이제 오늘 보면 종목으로 보면 어저께만 하더라도 오른 게 꽤 많았는데 오늘은 S&P 500 그리고 뉴욕 증시 다 포함하면 한 5, 6천 개 되잖아요. 시장에. 그렇죠. 오늘 사상 최고가 나온 주식들이 200개, 300개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것들은 없을 겁니다. 없어요. 없고 장중에 갔던 것들은 몇 개 있을 겁니다. 아마 AMD도 아마 사상 최고가 갔다 온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일링스 정도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주식하셨던 뭐 그런 게 있고 또 몇몇 개 있지만 굳이 따지면 하나밖에 없어요. 애플밖에 없습니다. 애플만 사상 최고가 가고 테슬라도 뭐 조금 올라가는 정도인데요. 애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애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애플에 관해서 니덤증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안한 시장에서 안전지대라고 제가 오늘 그냥 번역을 제가 해석을 해왔는데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safe heaven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이게요. 왜 안전한 건지는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타 초대형 기업들 역시 안전지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안전지대라는 것은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저희가 방송에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던 주주 친화 정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큰 틀에서 보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다 있죠, 이 친구들이요. 거기다가 이들이 돈이 많고 특히 애플은 2016년부터 더 이상 현금 보유량을 늘리지 않겠다고 하니 투자할 거 다 주고 월급 주고 다 주고 도네이션 할 거 다 하고 나서도 남으니까 뭘 합니까? 주식을 사는 거죠. 자사주를 3에서 4%씩 사왔고 앞으로도 살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배당을 연 10% 정도씩 올려왔거든요. 그래서 번스타인이 2025년까지 보면 현재 대비 주식수 또 15% 정도 줄어든다. 그것은 주주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잖아요. 주가는 가만히 있더라도 주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타 빅테크 아직까지 자사주를 안 하거나 배당을 안 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13년 연속 또 배당을 늘리고 있단 말이죠. 아마존은 그런 거 아직 안 하지만 페이스북 아직 안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안전반 역할하고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분명 기술주 전반전의 악재가 맞지만 이들 기업의 금리가 올라간다고 뭐가 눈 깜빡하겠습니까 이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압도적인 브랜드력, 압도적인 가치 이르는 것들을 여전히 좀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애플이 지금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근데 사실 애플이 지금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 애플 주식 투자하신 분들 보면 올해요. 올해 한 5월까지 얼마나 다 유유하셨어요.
그렇죠. 다 올라가는데 애플만 안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4분기에 애플이 이렇게 잘 나갈지 누구 한 명 알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약간 농담하면 부사장이 혼자 하셨죠. 가을에 애플은 가을에 강하다 그랬는데 사실 가을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가을보다는 이번에 사과 맛이 약간 떨어지기 시작하는 늦가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늦가을. 초가을은 재미가 없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애플이나 이런 것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것들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이 여전히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짐 폴슨의 루월드 그룹의 그 추석 투자 전략가인 짐 폴슨은 오미크론 관련 소식에 일희일비하는 시장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2주가 됐건 3주가 됐건 흔히 얘기해서 스케줄이 나와야 됩니다. 타임테이블이 나와서 이게 한 달 정도 되거나 2달 정도 되면 예를 들어 파이자가 됐건 아스트라제네카가 됐건 모더나가 개발 일정이 나올 거 자기네가 어느 정도 말하면 신뢰가 가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개발될 것이고 어느 정도 FDA에서 뭐 승인되고 이런 것들이 긴급 승인이 나오고 약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때까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시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많은 분들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시장을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하루가 멀다고 미국의 아이비들이요. 내년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JP모건이 공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요 얘기 잠깐 소개해드리고 시간이 모자라는 것은 내일 이어져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겁니다. 2022년에 S&P 500의 목표 지수로 5,050을 났습니다. 5,050은 지금 나온 거의 평균 정도에서 조금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200, 300이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모건 스탠리는 4,600을 얘기했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300, 400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꽤 높은 쪽이지만 아주 최고는 아닙니다. 내년 그렇지만 이분은 내년 상반기, 하반기 중에 상반기에 대부분 올라갈 것이다. 얘기하고 상반기에 상승폭이 클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익 증가세가 지속된다는데 이거는 뭐 확실한 숫자가 보이니까 말씀드리겠고요. 현금이 풍부한 소비자들이 널려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뭐라도 살 거란 얘기죠, 지금요. 공급망 이슈가 완화될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워낙 재고를 부족했기 때문에 재고를 많이 만드니까 투자를 많이 할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투자를 하면 관련된 기업들은 돈을 벌겠죠. 그리고 코로나19의 변이는 계속 나오겠지만 갈수록 시장에 미칠 악영향은 적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핵심입니다. 우리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뱅크 오브 몬트리올에서 얘기할 때 보면 230달러 정도를 얘기했거든요. 232달러 정도? 그 S&P 500의 주당 목표치를. 월가의 컨센서스가 222달러인데요. 240달러까지 올라났습니다. 그러니까 240달러인데도 불구하고 5,100, 5,050까지밖에 얘기한 거는 PR을 밸류에이션 낮게 한 거면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 22배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22 곱하기 240 하면 얼추 5,000이 훨씬 넘어가는 숫자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시장에서 미국 주식의 판단은 아주 쉽다. 아주 쉽다. 그래서 월가의 컨센서스가 있고 특정 정권사가 높게 낮게 보고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만 약간 다르다. 근데 상당히 240달러는 월가에서 나온 IB 중에서는 제일 높게 보는 축입니다. 지금 240달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을 낮게 봤기 때문에 5,050밖에 안 난 거죠. 웬만하게 비모 같은 데 갖다 대면 이거 지금 5,390개, 5,400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관심 섹터입니다. 종목은 제가 내일 봐서 추려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경기 민감 섹터를 가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지금 많이들 올랐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안 되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금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들은 내년에 오일 가격이 유가가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뭐 믿고 안 믿거나 그들의 주장입니다. JP모건.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를 사라는 거죠. 그래서 추천주에 보면 에너지가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본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에너지, 금융 등 경기 민감 섹터를 얘기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 민감 섹터를 강조하고 이들은 그로스나 밸류도 약간 중립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어적 섹터 중에서는 헬스케어를 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헬스케어 의료 분야도 들어가지만 의료 기기 쪽 있죠. 네.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런 쪽에 각국이 투자를 늘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병원이나 병원 현대화. 왜냐하면 이번에 이머징 국가들이 워낙 타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머징 국가도 국가적 사업으로 의료 현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이 가시면 헬스케어. 그러니까 ETF로 보면 IHI 같은 그렇죠. 거가 여전히 내년에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를 얘기하고 이건 경기 민감되면 항상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보다 소형주. 그리고 다음 컨슈머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11개 섹터에서는 안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시면 컨슈머는 소비자고요. 서비스인데 반대가 뭐냐면 컨슈머 서비스의 반대는 컨슈머 굿스입니다. 제품이에요. 제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시면 소비자들이 사는 건데 제품을 만드는 애들. 쉽게 해서 자동차나 냉장고나 이런 것이 아니라 관련돼서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이 있죠.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물건 사러 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마존 이런 데 들어가고요. 유통회사도 이런 데 들어갑니다. 이런 데 들어가고 먹고 마시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놀러 다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저는 이제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브 네이션 이런 거 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특히 여기 들어가는 거가 게임도 들어가고 예, 이게 들어갑니다. 쉽게 해서 디즈니 이런 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종목은 제가 지금 다 취합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찾고 있는데 종목은 제가 이들이 얘기하는 그런 탑픽 주식은 제가 내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우리 이 교수님도 그렇고 이전에 이제 저희 패널분들의 주요 섹터가 에너지가 빠지지가 않아요. 빠지지 않죠. 네, 빠지지 않죠. 다 에너지가 네. 빠지지 않고 월가에서도 그렇고 어제 댓글을 저는 또 유심히 보잖아요. 네.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이제 에너지가 좀 부족하시다 하니까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XL2를 사라 뭐 이런 댓글도 올려주시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도 이렇게 그걸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 기름은 생산하면 되는데 원유 빨아 갖다 주면 되는데 왜 안 되냐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탐리가 얘기했던 건 제가 100% 수긍은 못합니다. 솔직히 탐리가 했던 건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스위치 올린다고 해서 바로 그냥 생산해서 갖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워낙 펜트업 디맨드가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 맞추는데 한 4년 정도 걸릴 거란 얘기를 하는 것이 탑레이시가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에너지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못다한 이야기는 또 내일 다시 이어서 세부적인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시간 동안 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아쉽지만 헤어질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가왔고요. 3분 뒤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오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장기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맞춰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혹은 아니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들어보시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중역들이 많이 들어야 될 강의인 것도 그것도 맞지만 저보다 어린 친구들, 취준생 친구들한테도 이런 강의가 도움이 될 거라고 투자 관점, 본인만의 관점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